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바쁜 시간에 또 아주 일찍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세대를 뛰어넘어서 한자리에 모셨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하고 있는 행복, 과연 그 행복이 부모님이 생각하는 행복과 또 아이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같을까? 이런 것 같아요. 지난 60년대, 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 아니 그때 젊었을 한 20대쯤 되셨던 분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냥 배고픔만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세대, 저희 이제 베이비붐 세대인데 저희 세대가 젊었을 때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마 데모를 했든 안 했든 민주화라는 이런 자유로 뭐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또 그래서 또 한 20년이 흘러서 민주화도 어느 정도 이룩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 20대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어머니, 아버님 세대에 계신 분, 여기 우리 김병희 대표님은 아직 아들이 없으니까 얘기를 질문하지 않을 것 같고, 네? 아버님 세대가 생각하는 과연 우리 자식들의 꿈은 어떤 걸까요? 한번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죠. 어떤 친구가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줄곧 수석을 합니다. 그 학교에서. 그럼 어딜 가야 되겠어요? 서울대 가야 됩니다. 서울대. 제가 이거 학교 가서 얘기하면요. 금방 나옵니다. 서울대. 자, 이과를 다닌다 그러면 서울대 의대를 가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자동차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아, 나는 정말 멋진 칼을 한번 디자인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잔뜩 있는 친구인데 학교에서 서울대 의대를 가라고 합니다. 학교의 명예를 걸고 서울대 의대를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아, 선생님, 저는 의대는 취미가 없고요. 공대를 가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래요? 네. 여긴 조용한데요. 제가 얼마 전에 여학교 가서 이 질문 딱 던졌거든요. 그때 미쳤냐? 그래요. 전부 야, 너 미쳤냐? 이러네요. 미쳤다는 소리 듣겠죠. 아니 말이야, 너 서울대 의대도 갈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인데 왜 공대를 가려고 그래? 그래서 이 친구가 부모님한테 상의한다고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어머니, 저는 자동차를 보면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공대 갈래요. 그럼 어머니가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또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여고에서 처음 미쳤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머님 말씀을 듣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 서울대 의대를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10년을 공부하고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가슴이 안 뛰어요. 보람도 잘 못 느끼고. 그렇게 해서 한평생을 만약에 살게 된다면 그 친구가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보고 남들이 봤을 때는 참 훌륭한 직업,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내면에서는 만족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분을 모셨는데요. 이 자리로 좀 모시겠습니다. 우선 이 브리꼴레르 인간이라는 책을 최근에 발표했는데 이분은 원래 용접을 하시는 분입니다. 전공이 용접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용접을 배워서 용접공이었는데 야, 이거는 내 꿈하고는 좀 안 맞다. 그래서 나중에 늦게 공부를 하시고 지금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로 계신 유영만 교수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자리로 모델로 모시겠습니다. 자, 앉으시죠. 우리 유영만 교수님은 책을 64권 정도, 이따가 말씀을 하여튼 64권 정도.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우리 이제 아버지 엄마 세대 배우이신 또 저희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도 가끔 자시는 유명한 배우 최란 씨를 모시겠습니다. 최란 씨. 오늘 우리 최란 지금 학교 교수님이시기, 총장님이신가요? 지금?
예술. 우리 너무 기분 나쁘다. 아버지 엄마 세대라뇨. 뭐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세상이 다 아니까. 우리 최란 선생님이 우리 여기 학생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학생들 박수 한번 쳐줘요. 그 다음에 우리 젊은이들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우리 그 애니팡이라는 게임 해보셨나요? 애니팡. 애니팡을 어릴 때부터 게임만 하던 친구입니다. 그 애니팡을 만든 썬데이 토즈의 이종 대표. 최근에 저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 가치가 한 1,000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재산 가치는 한 수백억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앉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명예보좌관이기도 하고, 제가 하여튼 저 친구는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을 조직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모의 유행 이런 것도 만들고, 지금은 몇 학년이죠? 고영찬. 대학교 1학년인데, 지난번에 고등학생들을 한 200명을 모았더라고요. 모의 국회. 그래서 저보고 강연을 해달라서 갔습니다. 갔더니,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모의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거기서 국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상임위별로. 200명이. 아주 혼났습니다. 강의 한 30분 했는데 1시간 질문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근데 그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오거나이즈해서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우리 고영찬 군 보시겠습니다. 네? 잘생겼어요? 네? 자, 우리 이 교수님부터 한번 인사 좀 하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안 올라가지세요? 아니 배우라서 멋있게 좀 배우라서 멋있게. 남들하고 똑같아서 뭐. 예, 하여튼 우리 전하진 의원은 그 저희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또 오랜 인연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오늘 주제가 행복이라서 신구 세대가 생각하는 행복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또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신세대가 생각하는 행복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됩니다. 우선 교수님이 한번 정의를 좀 해주시죠. 교수님 행복, 교수님 생각하는 행복. 글쎄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여기 오신 분들은 행복한 거야. 네. 음악을 들으러 오셨잖아요. 네, 저는 얘기를 하러 오셨고. 행복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감탄사를 몇 번 연발했는지가 여러분의 행복 지수가 아닐까. 우리말 중에 죽인다는 말 있죠. 오늘 이 행복 토크 콘서트 죽이지 않습니까? 이건 안 죽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내가 예를 들면 노천 카페에 앉아서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셨을 때 그 맛이 죽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죽인다는 감탄사를 몇 번 연발했는지가 바로 저는 여러분의 행복 지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우리 최란 교수님도 만만치 않게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오셨겠죠. 힘들게 살아오셨나요? 아름답게 살아오셨나요? 예쁘게 살아오셨고 하고 네.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그래서 이 정도 사셨으니까 이제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나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숨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고 이 자체가 이 시간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것 같거든요. 아까 제 질문이 그렇게 해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서울대 의대 가는 아이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공대를 가는 아이가 행복할까요? 아니, 만약 자녀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공대를 보내셨을까요? 그거는 의대를 보내셨을까요? 서울대 간 친구가 행복할 수도 있고요. 네. 굉장히 전 의원님이 아니, 가정을 해서 가정이라는 거는 가정을 하는 얘기, 그 자체가 의문이죠. 얘기가 안 되네. 만약이라는 게 있으면 역사가 바뀌지 않을까요? 얘기가 안 되네. 그러니까요. 서울대 보내시겠다는 얘기 같아? 아니죠. 서울대를 못 가봐가지고 서울에 있는 학교에 다녀도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고요. 네. 또 서울대에 능력이 있어서 가신 분들도 얼마나 또 행복하겠어요. 네. 그는 각자의 그 마음에 그 율동에 따라 리듬을 타는 거죠. 근데 어릴 때 좀 고생은 안 해보셨어요?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자랐죠. 이 미모에.
오늘 게스트를 좀 잘못 모신 것 같아요. 좋은데요, 반응이? 예, 예. 아주 반응 좋습니다. 항상 즐거워서 좋으세요. 우리 이정 대표 인사 한번 하니까 오늘 저하고 그냥 술 먹는 줄 알고 지금 술 약속한 줄 알고 왔어요. 예, 여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오늘 저 의원님하고 술 한잔 먹는 줄 알고 왔습니다. 이러고 왔어요 지금. 예. 네, 반갑습니다. 이정웅입니다. 사실 저는 전 의원님하고 처음에 만나게 됐을 때 되게 오래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애니팡이 있기도 전이었고, 근데 그때는 저는 이제 처음에 사업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였고, 그때 원룸에 그냥 저랑 같이 작업한 친구 2명이랑 같이 합숙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목표가 3년 동안 살아남자였어요. 망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사실 주변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러 다녔는데, 저는 주변 분들의 성공담보다는 실패담을 더 많이 귀담아 들어야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3년 동안 살아남으려면은 성공보다는 실패하지 말아야 되는 게 더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니다가 전 의원님 만나고 나서 저는 자신의 실패담을 저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분은 진짜 처음 뵈가지고 정말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또 이렇게 이 자리를 하게 됐고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이정우 사장이 제가 알기로는 어릴 때 게이머였습니다. 게임에 미쳐 사는 친구였고, 그래서 그 게임 때문에 게임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과를 아까 자기가 게임을 좋아했기 때문에 게임 학과가 있는 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게임 회사에 가서 병역 특례를 하고, 그리고 28살에 게임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1000억대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행복해요? 저는 방금 말씀해주신 숫자 이런 것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게임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근데 그것도 좀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요것도. 그럼 이게 작용하는 거 그치? 그렇지. 빵 프로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거짓말일 것 같고요. 네, 그래. 그러니까 게임을 만들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동안이잖아요. 그죠? 지금 33? 네, 올해 33이에요. 올해 33인데 지금 1000억대 부자. 돈은 상관없습니다. 저도 한때,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그거 금방 날아간다. 돈은 상관없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게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저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돼야 국민 행복 시대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선진국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뭘 하면서 살아왔고,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또 아이들한테도 그런 걸 강요하는 이제 그런 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굉장히 반항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거 아닌가. 제일 어립니다. 지금 우리 고영찬 씨. 그죠? 몇 살이죠? 대학교 1학년이면? 보통 이런 자리 나와서 나이 말하면은 안 믿으시더라고요. 거의 제가 40대 같은데.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요. 제가 사실 진짜로 93년생, 만 20살입니다. 이런 말은 좋지 않은데 저는 청년희망연대라는 청소년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학교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이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 만들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왜?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어요? 이제 공부하기 싫었던 것도 있고요. 애들이랑 노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뭔가 애들이 학교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다들. 지금 여기 학생들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곧 시험 기간이에요. 저기 학생분들 시험 기간이죠, 곧. 아닌 모양이다. 시험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뭘 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는 문자 보내면 하진이 형 추석 잘 보내서 이러고 보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21살, 뭐 20살 정도 됐는데 아마 20년 정도 좌충우돌 살면 40쯤 돼가지고는 큰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공부는 어느 학교 다니는지 제가 모르겠고 우리 사무실은 자주 오는데 어느 학교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은 좀 좌충우돌하고 실패를 좀 하더라도 분명히 한 40쯤 가면 좀 큰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본인 생각도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돼야죠. 네, 근데 자신은 있으세요? 자신이 있습니다. 뭐 할 때 제일 즐거우세요? 일단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앉아 있을 때는 그게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진 않고요. 네. 아직은 이제 친구들이랑 있을 때가 즐겁고요. 네. 지금 뭐 아무래도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같이 활동하면서 웃으면서 활동할 때 제일 기분 좋아요 그때가. 네. 부모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마이크. 부모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쳤다고. 그러니까 부모님 계속 공부를 주장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들 녀석이 컸으니까 냅두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냥 포기하신 것 같아요. 아. 자녀분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2녀 1남인데요. 네. 아들 이제 대학 다 졸업했고 이제 막내는 사실은 좀 장애가 좀 있고요. 그래서 같이 뭐 봉사도 다니고 좀 많이 좀 마음 고통을 제가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그 마지막 막내 자녀분한테는 어떤 그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는 해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많이 떠난 부분이라서 같이 이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법을 많이 가르치는데 쉽지 않아요. 그게 네, 왜냐하면 그냥 그 몸의 장애가 아니라 지체 장애라 가지고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늘 많이 지금 제가 웃으려고 하죠. 아 그래서 웃으시는 거구나. 네. 그래서 네, 박수 한번 쳐요. 전 몰랐네요, 저도. 근데 하여튼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고통을 뭐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함으로 해서 사실 치유가 많이 됩니다. 그걸 감추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할까 또는 잘 보일까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나 이렇다라고 탁 던졌을 때 훨씬 더 치유가 많이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유 교수님, 요 책도 많이 쓰시고 최근에 브리콜레르 인간형이라는 책도 쓰시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 네. 우리 여기 청소년들도 와 계시고 한데 한 말씀 좀. 예, 제가 사르트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사르트르가 그 창의적인 대가들을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10명 중에 5명이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일찍 죽어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건 사르트르가 노년에 망령이 들어서 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어른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옷이 그대로 아이들한테 입혔다고 해서 아이들이 행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시대 그 중장년 시대가 생각하는 행복하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다른데 제가 보기에 공통점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젊은이는 아니지만 아무튼 젊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저는 불행은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비교하고 남의 재능과 비교하고 그래서 그 비교를 저는 이제 제가 책을 쓰면서 한마디 중에 이런 말을 했었는데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전보다 잘해라.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면 영원히 불행해지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서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 나는 어제보다 더 행복해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비교의 대상을 바깥에 두지 말고 안에 두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듣는 그 동물 우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토끼하고 오리하고 참새가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첫날 교과 과목은 예를 들면 수영하는 거예요. 그럼 수영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네, 오리가 제일 잘하겠죠. 그럼 바로 이제 토끼 엄마가 오리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야, 이 바보야, 너는 왜 오리만큼 수영도 못하냐 이렇게 바로 비교해서 토끼를 데리고 여름방학 때 괌으로 특수 과외를 가져갔다 와요. 그러면 이제 토끼는 신체적으로 수영을 못하는 애거든요. 그러면 걔한테 계속 수영하라고 그러면 토끼는 스트레스 받고 영원히 불행해지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생각하는 옷을 아이들한테 자꾸 입히면
불행의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둘째 날 교과목은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겨울에 토끼를 사냥해 봐서 알겠는데요. 눈 오는 날 산등성이 올라가는 이런 교과목이 있다고 치면 이제는 스트레스 받던 토끼가 제일 신나겠죠, 그죠? 그런데 혹시 눈 오는 날 오리가 산등성이 올라가는 오리 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또 오리 엄마가 바로 토끼하고 비교해가지고 야, 너 바보 아니냐? 왜 토끼만큼 눈 오는 날 산등성이도 못 올라가냐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오리를 데리고 겨울방학 때 알래스카로 빙벽 타기 훈련 다 해봤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오리 막 관절염 걸리고 동상 식중통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자성어 중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는데요. 고생 끝에 달콤한 미래가 온다. 이거를 저는 안 믿습니다. 고생 끝에 신경통이나 관절염, 디스크 이런 거 바뀌는 거다. 그래서 감자의 달콤한 감자가 고통통자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행복해야 되고요. 우리 최란 배우님도 말씀 주셨듯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나는 것, 그 다음에 매 순간순간이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어야지 내일 행복할 걸 기대하고 오늘 억지로 하고 싶은 일들을 참고 견뎌내다 보면 그게 결국은 나 안에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그 다음에 결국 그렇게 번 돈을 하루 종일 비워놓을 집값으로 다 쏟아붓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네. 오늘 여기에 참 맞을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한테 잠깐 읽어봤습니다. 좋은 집 사야 되고 좋은 집 사니까 또 빚을 얻어야 되고 빚을 얻으니까 그걸 갚아야 되고 아주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업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매출 많이 하는 게 뭐가 좋은 거냐, 이익 많이 하는 게 뭐가 좋은 거냐,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 아니냐, 이런 얘기를 요새는 많이 하는데요. 우리 이종 대표는 부모님이 그 게임 편안하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게임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셨거든요. 그렇죠, 싫어하셨겠죠. 그래가지고 저는 반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게임을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애니팡을 만드신 거구나. 네, 우리 집사람도 열심히 그거 한참 하고. 네, 어렸을 때 사실 부모님들이 게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하는 게임을 모르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사실 부모님 맞기도 했어요? 네, 맞은 적도 있고 그래서 밤에 부모님 잠드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때부터 잠을 안 자고 게임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마치 자고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학교 가서 자고. 네, 그랬죠. 그러니까 요새 학교 가면 다 자고 있어요. 정말 학교 가서 제가 학교에 강의를 한번 가보면요, 그냥 수업을 받는데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아이 앞에 한 2명이 앉아서 얘기를 듣고요, 나머지는 다 엎어져서 자고 있던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자던 아이들이 대학까지 가서 또 그런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가슴 뛰는 일을 아직 못 찾은 거죠. 또 찾게 해주지도 않는 거죠, 부모님들이. 그냥 무조건 공부만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기 지금 악기들 가지고 이제 음악을 이따가 좀 들려드릴 건데, 제가 대학 다닐 때, 또 중학교 때 저는 기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를 치면서 밤을 새봤어요. 태어나서 밤을 새본 건 기타 치면서 본 거예요. 그때는 게임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요. 공부하면서는 한 번도 밤을 새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기타를 대학교 때까지 치다가 결국은 제 마음속에서 이 성취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이뤘다는 거구나. 성취. 그래서 그 성취의 그 강도를 점점 강화시키기 위해서 제 삶을 계속 그 추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성취의 강도. 엊그저께 무슨 방송에서 우리 김병진 PD, KBS 김병진 PD와 계신데, 방송에서 우리 이모경 감독이 그 핸드볼, 이모경 감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태릉사수촌에 들어가니까 지옥 같더라는 거예요. 다시는 여기 안 들어온다. 매일 그냥 눈만 뜨면 운동하고 밥 먹어도 운동하고 계속 운동하고 지옥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메달인가 금메달을 딱 따고 나니까 그때 그 성취감이 정말 한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다시 태릉을 몇 번씩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옥을 다시 경험하는데, 그 경험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내 내면에 있는 그 성취, 이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실 여기 계신 부모님 세대들은 다 성공한 분들이라면 아마 나름대로 그런 성취의 경험과 그 성취의 경험이 나를 추동하고 또 이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 성취의 경험을 그럴 기회를 주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 고영찬 우리 학생 같은 경우도 지금 대학생이니까 연말 회장? 예. 영찬이 저하고는 형제 형 동생인데 영찬이 같은 경우도 자기가 정말로 뭐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하면서 상당히 같은 나이지만 40대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뭐겠어요? 성숙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진이요. 선거 때 그 자기들 나름대로 또 방송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사실은 제가 이런 콘서트를 앞으로도 좀 계속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부모님하고 자녀분하고 같이 부모님하고 자녀분이 대화가 잘 안 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 아버지가 아버지 생각대로 아이들을 바라보면 대화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이정홍 대표 친구들 또래하고 여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김병기 사장님, 우리 장홍순, 우리 총감독입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의 총감독하시는 서강대학교 장홍순 교수님, 우리 김병기 대표님.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세요. 우리 총감독 스폰서 두 분 다 일어나서 인사만 하세요. 인사 한번. 박수 한번. 그 다음에 월터길에 따라왔는데 우리 인텔의 이희성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일어나서 인사드립니다. 옛날에 이 세 양반이 뭐 우리 장원순 교수님은 카이스트 박사시고 막 인텔 이성 대표도 어디 보면 한 박사 정도 되는데 이 세 양반이 옛날 대학 다닐 때 연극반 선배 관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에너제틱하게 사업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어디서 이 힘이 오는가 봤더니 연극반에서. 그쵸? 연극반 마티형. 공부 잘하는 애가 연극반 왔다고 아주 들어가기도 힘들었답니다. 공부 잘하는 애가 왜 연극반을 왜 왔냐 이러면서 들어오기 힘들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 친구들한테 내가 뭘 가르쳐 주겠다 하고 처음엔 사실 만났어요. 그랬는데 한 몇 번 만나고 나니까 이 친구들한테 배우는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모임이 우리 2008년도인가 이렇게 이제 만나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는데 몇 년째 지금 이 친구들하고 같이 모이는데 제가 배운다고 만나는 거죠. 가르쳐준다고 만나는 게 배운다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을 바라보는 시각 또 젊은 친구들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이제 바꿀 때가 됐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 친구들이 더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게 없으세요? 다음에는 이런 콘서트를 이제 자주 하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딱히 궁금한 게 저기 끝에 있는 우리 영찬 씨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부모님 얘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속이 터질 거 아니요. 겁나게 터질 것이요. 제가 부산 출신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만 보면은 한숨을 쉬시고요. 그럼 아들인데 또 제가 또 잘 안 된 것도 아닌데 맞아. 정말 좀 부산말로 니 돌았나 이러더라고요. 왜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고 다녀서? 네, 그러니까 너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제가 그렇다고 학교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닌데 항상 억울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20대 청년들의 입장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이제 세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영찬 씨는 이제 학교는 가지만 성적이 지금 어느 정도예요? 성적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근데 잘하진 않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정도면 어머님이 그 기대치를 너무 많이 가지시는구나. 네, 괜찮아요. 괜찮으면 어머니하고 소통이 좀 덜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하고만 소통을 많이 하시고 지금 부모님하고는 소통을 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좌관도 하고 친구들하고의 소통을 조금만 할애해서 부모님하고도 소통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 콘서트에 어머니가 오셔야 돼. 그럼 어머니 모시고 왔어야지. 왜냐면 아이들의 그렇죠? 문제보다는 어머니들의 문제가 참 많다요. 그럼. 부모님들이 아이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돌았나라고 얘기했을 때는
자기 생각에 봤을 때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세상 안녕하세요. 저는 목동에서 온 고1 중3 두 아들을 둔 엄마인데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감정이 격하세요? 아니, 목소리가 예. 쉬어가지고 저는 이정웅 대표께 묻고 싶은데요. 저희 아들이 원래 중학교 때까지는 게임을 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자고 이제 자습 똑같네요. 시간에 뭐 PC방을 가고 아주 이렇게 집에 올 때는 범생이처럼 나타나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게임을 만드시는 분들이 본인 스스로는 그 본인의 열정을 찾아가지고 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희 아이를 보면 저희 아이는 일반고에 다니고 있는데요. 99%의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살아요. 근데 그 지금 뭐 300억, 자산 가치가 3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아이들,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99%의 지금 일반고 아이들이 그 게임에 열정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너무 궁지로 몰려서 오갈 데가 없어서 그냥 위로받고자 그 게임에 몰려있는 아이들이 대다수인데 그 아이들의 열정을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기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저도 이제 처음에 게임을 좋아하는 입장이어서 그러다가 이제 한번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최근에 그런 이 게임이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부분에까지 조금 관심이 가게 됐거든요.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만들었던 이제 애니팡 같은 경우가 좀 게임에 벗어난 영역이 있었던 게 이제 하트 주고받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 영역은 어떻게 보면은 게임이 아니라 서로 이제 소통의 영역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실제로 이 소통의 연결고리가 된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이런 게임의 그런 영향력이 커질수록 분명히 사회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앞으로 고민거리 중에 하나도요,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계속 풀어가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우리 이정 대표가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될 일 같은데요. 사실 제가 이제 그래서 뭐냐면 우리 젊은이들이 좀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음악도 하고. 이런 기회를 안 주고 있다는 거, 사회가 안 주고 있고 부모가 안 주고 있다는 것이 아이들을 게임으로 모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뛸 수 있는 공간, 생각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그냥 걸어다니면서 뭔가를 캐치할 수 있는, 걸어다니는 것. 그냥 목적 없이 왜 걸어가 아니고 그냥 걷다 보니까 좋은 게 생기고 관심이 가는 것이 생기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어릴 때. 심각하게 자기 삶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기회를 너무 안 주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피 이런 형태로 지금 게임에, 사실 애니팡은 좀 괜찮습니다. 근데 막 사람 죽이고 가는 이런 게임들이 악영향을 끼친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사실 오늘 이렇게 이런 토론만 하지 않고 왜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또 다른 분 한 분만 좀 얘기 들어보시고.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전하진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아까 비보이들한테도 이제 장학금을 이걸 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강남에서 이제 공연을 좀 많이 네. 했습니다. 댄스 페스티벌도 하고 왔는데 비보이들을 모아서 한번 페스티벌을 한번 하는 건 어떨까요? 아유, 뭐 좋죠. 제가 비보이 무슨 협회 무슨 회장인가 뭐 고문인가 막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저도 이제 이영만 교수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부담을 팍팍 주시네요. 네. 공개석상에서 부담을 빡 주시네요. 네. 네. 여기서 저 답을 듣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확실하게 그러면 답을. 제일 현명한 답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구물망을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아니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사실은
우리 그 젊은이들 락 페스티벌을 네. 우리 지금 보좌관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 안전행정부하고 미래부하고 정부와 지원원하고 해서 저는 아이들이 요새 뭐 그런 또 방송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게 스포츠가 됐든 음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정말 몸으로 부딪혀서 땀을 흘리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는 것은 제 국회의원으로서의 미션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비보이가 아니라도 하여튼 제가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뭐 아쉽지만 우리 뭐 여러 좀 생각들을 좀 하셨을 것 같고요. 뭐 아쉽게 좀 한 말씀 더 하실 얘기가 있으면 예, 꿈에 대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뭐 하실 얘기 없으면 없죠? 네.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한테 되게 공부하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 곧 이제 시험 기간이고요. 지금 특히나 수능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제가 알기로는 입학사정관제도 되게 확대가 되고 있고 전문계 고등학교를 가도 되게 그 환경이 잘 돼 있어서 학생들한테 이제 공부만 좀 시킬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좀 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셔서 그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이 진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자리에 모시고 오겠냐고. 근데 오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혜진 교수님의 노래를 좀 들을 기회를 또 갖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 수고해 주신 네 분께